오늘의 정치 키워드 세 번째는 한동훈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한동훈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계파별 분류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계파 모임을 가졌죠. 사실상의 계파 모임.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이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의도 문법, 그러니까 여의도식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많은 이 지지를 받았고 또 기대도 모았고 했는데 현실로 이렇게 여의도 정치에 들어가니까 여의도 정치권 사람들이 썼던 그 방식을 또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파 정치라는 것이 이 여의도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 계파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계파 정치를 여의도 정치의 폐단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계파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은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중요한 국면에서 계파 정치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계파 정치의 시동을 걸어서 친한계 의원들 만찬을 했죠.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이 20몇 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참석자 중 한 명이 우리가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오면은 다음번에는 한 50명, 50명 정도가 모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8명이죠. 그러면 다음 모임 때 5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친한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 원외 당협위원장의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서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 계파 정치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을 맞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물론 계파 정치의 필요성을 본인이 터득을 했을 수도 있죠. 실제로 현장 정치를 하다 보면은 나에게 든든한 받침목이 되는 계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점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그 날이죠. 국정감사에 돌입하고 이 모임을 가진 날이, 친한계 모임을 가진 날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죠. 해외 순방 떠난 날에 친한계 의원들과 모임을 가졌고, 또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에 이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이 매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날 일종의 계파 모임을 가진 것도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시기가 맞지 않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조국당에서 탄핵 열차를 사실상 출발시키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계파 모임을 했어야 되는가, 자,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이 친한 의원 20명이 만찬을 가졌고, 다음날 원외 당협위원장 90명과 오찬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러면 한동훈 걔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친한계가 모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분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동훈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당 지도부 및 당직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중진그룹, 핵심 스피커, 이제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친한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핵심 스피커가 있고, 한동훈 비대위 때 사람이 있고, 또 주요 원외 인사, 이렇게 쭉 했는데, 알만한 사람들 명단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 지도부 및 당직자에는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죠. 수석 최고위원이 있고 죄송합니다. 이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 있고 서범수 사무총장, 그리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또 이렇게 뭐 한지아 수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그룹에는 조경태 육선위원, 최다선위원이죠. 육선위원 조경태 있고 송석준 삼선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스피커로는 배현진 의원, 그리고 박종훈 앵커 출신이죠. 이런 의원들이 지금 포진을 해 있다. 그리고 비대위 출신은 김형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했었고, 김예지 비대위원 출신이죠. 그리고 또 주요 의원의 인사는 잘 아시는 뭐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강재 대변인. 그리고 이 모임에 어떻게 보면 중립 성향, 그러니까 친윤도 아니고 친한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이 한 3사람이 여기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죠. 김건 초선 의원이 있고, 김재섭 그 청년이죠. 김재섭 의원도 있고, 주진우 의원은 좀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이 좀 예상 밖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했고, 윤석열 과거 검사 시절에는 물론 한동훈 대표와도 마찬가지지만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친한계 모임 참석이 좀 주목을 끄는 상태인데,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과연 개파 모임을 할 때인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모임에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어떤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일단 대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의 다시 이제 재표결이 되면은 통과 문제나 뭐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용산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또 분석까지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그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결단의 순간이란 것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이재명, 조국 이쪽에서 사법 얘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니 이것을 정말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또 앞으로 이 사태 전개에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실상 뭐 흉흉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야당이, 민주당이 어떤 뭐 녹음 테이프를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공개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일촉즉발의 그 긴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최일선에서 그 탄핵 정국을 막아내야 될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용산을 향해서 계속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 시기상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